안녕하세요, 홍씨입니다. 오늘은 벤틀리의 더 뉴 플라잉 스퍼입니다. 플라잉 스퍼는 4세대로 세대 변경이 되면서 디자인 변경과 함께 새로운 기술들이 탑재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더 뉴 플라잉 스퍼 같은 경우는 며칠 전에 온라인으로 월드 프리미어로 공개가 되었지만 지금처럼 실물로 볼 수 있는 건 전 세계 최초로 한국에서 이렇게 전시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벤틀리라는 브랜드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한국이 세 번째로 많이 판매가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만큼 정말 신경을 많이 쓰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본격적으로 더 뉴 플라잉 스퍼를 보시기 전에 제 옆에 정말 특별한 차량이 있습니다. 바로 이 차량은 무려 1939년에 만들어진 벤틀리 마크5 스포츠라는 차량인데요. 사실 이런 오래된 차량 같은 경우는 실제로 보기도 힘들 뿐더러 이 차량이 더욱더 리미티드인 경우가 뭐냐면 제2차 세계대전으로 11대만 전 세계적으로 생산이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그중에서 이게 지금 한 80에서 90년 정도 시간이 흘렀잖아요. 그래서 막 소실된 거를 제외하면은 이제 단 7대밖에 남지가 않은 마크5인데요. 그 중에 한 대가 바로 이렇게 한국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복원하는 데에만 1년 이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사실 뭐 멀티링크 서스펜션 이런 것들이 발달이 덜 됐을 때인데요. 거의 최초라고 볼 수 있는 독립 현가식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6기통의 가솔린 엔진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조용한 스포츠카라고 불렸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게 오늘 보여드리는 더 뉴 플라잉 스퍼보다 더 비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내도 와 진짜 클래식함의 절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요즘 차들과 비교했을 때에는 전자장비라든지 뭐 안전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좀 거리감이 있을 수가 있지만 사실 1939년 한국 같은 경우는 자동차 제조 기술이 전혀 없었을 시기인데요. 이렇게 영국에서 제조가 된 이 벤틀리 마크5를 실제로 볼 수 있다는 것도 정말 큰 영광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마크5는 이 정도에서 볼 거고요. 오늘의 하이라이트인 더 뉴 플라잉 스퍼를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전시된 차량 같은 경우는 이 외장 컬러가 상당히 독특한데요. 플라잉 스퍼는 외장 컬러를 총 101가지 중에 하나를 고를 수가 있다라고 하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원하는 컬러가 있다면 그 컬러도 추가를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전면부부터 보게 되면은 사실 이게 4세대라고 하기에는 약간의 묘한 감이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3세대랑 비교했을 때 헤드라이트의 형상이 동일합니다. 외관에서 특히 전면에서 4세대로 왔을 때 달라진 점 같은 경우는 그릴의 패턴이라든지 아니면 범퍼의 형상 정도입니다. 그리고 사실 플랫폼 같은 경우도 기존의 3세대인 MSB 플랫폼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페이스 리프트지 않냐라는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일단 벤틀리 측에서는 완전 변경인 세대 변경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 플라잉 스퍼 중에서도 스피드는 이 외관의 디자인도 중요하긴 하지만 성능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외장 디자인으로만 봤을 땐 3세대와 비교했을 때 그릴의 패턴이 조금 달라졌고요. 저는 뭔가 좀 더 스포티한 느낌이 나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피드 트림으로 봤을 때 다크 크롬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더 웅장한 느낌을 가져가고 있고요. 또 하단의 범퍼 같은 경우도 3세대와 비교했을 때 좀 더 차체가 커 보이는 효과를 가져갈 수 있는 디자인이 채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큰 차이가 나진 않는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이 4세대 더 뉴 플라잉 스퍼 같은 경우는 전기 모터가 추가가 되고 엔진이 바뀌었다는 게 가장 큰 핵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존 스피드 트림 기준으로 W12, 12기통의 6.0 가솔린 엔진이 들어가 있었는데요. 신형 같은 경우는 V8, 4.0 트윈턴보 엔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봤을 때에는 크로스 플레인 구조의 V8 엔진이 들어가 있고요. 또 트윈 싱글 스트롤 터보차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강력한 힘을 내뿜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무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25.9kW 배터리가 더해져 있어서 시스템 합산 출력은 무려 782마력에 토크 같은 경우는 102토크가 넘는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제 변속기 같은 경우는 8단 DCT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로 오면서 약간의 공차 중량의 변화가 있기는 하지만 제로백이 구형과 비교했을 때 무려 0.5초가 줄어든 3.5초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런 차량들 같은 경우는 정숙도에도 NVH도 상당히 많이 신경을 쓴다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본인 룸을 봤을 때에도 다른 차량들은 보통 이렇게 흡차음제를 넣었을 때 그냥 이렇게 밋밋하게 일자판으로 넣는 경우가 많은데요. 벤틀리 플라잉 스퍼 같은 경우는 이런 본인 룸 안쪽에도 흡차음제가 퀼팅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파이핑에 있어서도 대충 만들지 않았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실제
실제로 내가 이 차량을 구매했을 때 감동을 받을 수 있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더 뉴 플라잉 스포의 측면부로 왔습니다. 3세대의 MSB 플랫폼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전장이 살짝 늘어난 것 외에는 실제적인 재원은 동일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일단 신형답게 3가지의 신규 디자인이 적용이 된 휠이 적용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전시장에 전시가 되어 있는 차량은 22인치 휠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야, 근데 이게 클래식하면서도 스포티함을 같이 잡기가 정말 어려운데요. 신형 플라잉 스포 같은 경우는 이 벤틀리의 품격을 나타내 주면서도 스포티한 느낌을 정말 잘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시스템 출력으로 750마력이 넘는데 타공 디스크가 적용이 되어 있진 않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캘리퍼가 현재 블랙 컬러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런 컬러 같은 경우도 비스포크를 통해서 따로 이제 조절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급차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이 휠캡 돌아가도 오 신기하네요. 돌아가도 이렇게 중심점을 잡아줄 수 있는 휠캡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22인치 휠 기준으로 275의 3호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피렐리 P0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시스템 출력이 750마력이 넘는 고성능 차량이기 때문에 좀 성능이 좋은 타이어가 껴져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가니쉬라든지 스피드 모델 같은 경우는 전용 엠블럼까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플라잉 스포는 승차감도 정말 좋기로 유명한데요. 트윈 밸브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독립적으로 제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특히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천차만별의 승차감을 제공해준다라고 하는데 사실 제가 벤틀리를 안 타봤어요. 그래서 실제로 말씀을 드리긴 좀 어렵긴 하지만 실제로 타보신 분들에 의하면은 정말 천국의 승차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 플라잉 스포 기준으로 AWD 상시 4륜구동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 독립 조향인 후륜 조향까지 같이 들어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액티브 오릴 드라이브가 기본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드라이브 모드라든지 아니면은 주행 조건에 따라서 후륜도 조향이 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제가 후륜 조향이 되는 차량들을 몇 가지 타봤는데 확실히 코너링에서 민첩한 핸들링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렇게 대형 차들은 후륜 조향이 들어가 있으면 확실히 이 드라이빙의 손맛이 좀 좋아졌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이기 때문에 지금 뒤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전기 충전 단자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대다수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그렇지만 완속 충전을 지원하고요. 가득 충전했을 때에는 약 2시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전기 모터 같은 경우는 25.9kW 배터리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WLTP 기준으로 약 76km 정도를 전기 모터로만 주행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보통 요 정도 한 3, 4억 대 정도 나가는 고성능 차량들 같은 경우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적용이 되더라도 거의 70km 이상 가는 차들이 많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 플라잉 스포는 야, 이런 주행에 있어서도 상당히 진심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 현재 이 더 뉴 플라잉 스포의 후면부에 왔는데요. 사실 3세대를 타보셨거나 아니면은 뭐 주변에 3세대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리어램프의 형상이 바뀐 것 같은데 하면서도 안 바뀌었어요. 그대로입니다. 더 뉴 플라잉 스포의 후면부에 달라진 점으로는 이 범퍼를 볼 수가 있는데요. 범퍼라든지 디퓨저, 가니쉬가 조금 더 스포티하게 바뀌었고요. 기존의 듀얼 머플러는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세련돼요. 그리고 소재 같은 경우도 내열이 상당히 좋아 보이는 소재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후면부로 온 김에 트렁크 용량도 확인을 해볼게요. 트렁크 같은 경우는 이 벤틀리 엠블럼을 누르면은 자동으로 개폐가 되고요. 야, 이렇게 골프백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전시 차량에 골프백이 이렇게 깔려 있는 경우가 없는데 전체적인 트렁크 용량은 준수한 편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2열 폴딩은 미지원이 되기 때문에 가득 채웠을 때 이 정도 적재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트리스를 잘 한다면 골프백 한 2개 정도까지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실내로 들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야, 진짜 럭셔리의 끝판왕입니다. 끝판왕이에요. 일단 기존 3세대와 비교했을 때 약간의 변경들이 있는데요. 일단 모니터의 사이즈가 조금 더 증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방부에 보시면은 디지털 클러스터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디자인도 총 3가지 정도를 고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이게 750마력, 시스템 출력 750마력이 넘는 고성능 차량이기 때문에 이렇게 G포스를 나타내주는 매뉴얼 창도 따로
존재하고요. RPM 같은 경우는 최대 8000rpm의 레드존은 한 6200부터 8000rpm까지 잡혀 있습니다. 현재 전시되어 있는 차량의 실내 컬러는 약간의 올리브 컬러와 레드 컬러가 믹스가 되어 있는 투톤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벤틀리는 비스포크 방식으로 차량을 출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차량 내부 조합만 무려 700가지가 넘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메인 가죽과 또 이제 보조 가죽, 또 스티치라든지 시트의 파이핑 같은 것들도 정말 다양하게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기어노브 쪽을 보면은 이 차량 같은 경우는 25.9kW 배터리, 전기 모터가 추가가 되어 있어서 EV 주행이 가능하다는 게 기존 모델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다른 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드라이브 모드는 이렇게 이 모드로 바꾸게 되면은 전기 모터로만 갈 수가 있다라고 하고요. 최대 76km 정도, 그리고 최고 시속은 140km까지 전기 모터로 주행이 가능하다라고 해요. 지금 에어 서스펜션을 조절할 수 있는 다이얼이거든요. 이렇게 다이얼이 체결되는 감도도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에어 서스펜션을 조절했더니 전고가 살짝 낮아졌다 올라갔다 하거든요. 근데 보통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는 차량들이 거의 동일하긴 하지만 이 플라잉 스포 기준으로 이 전고를 낮추고 다시 올렸을 때 상당히 부드럽게 전개가 되고 있다라는 느낌이 크게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어 레버 같은 경우는 기존과 동일하게 들어가 있긴 하지만 이런 가니쉬라든지 재질 같은 경우는 비스포크를 통해서 따로 변경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 12.3인치 모니터가 조금 인식률이 살짝은 느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아날로그 시계가 들어가 있고요. 또 무선 충전 패드도 같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요 아래쪽 같은 경우는 당겼을 때에는 이 에어컨 송풍구를 닫을 수 있는 기능이고요. 다시 밀었을 때에는 여는 기능입니다. 저도 처음에 벤틀리를 탔을 때 이게 뭔지 상당히 궁금했었는데 이러한 식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안쪽에는 C타입 충전 포트가 총 2개가 들어가 있고요. 시거잭도 같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컵홀더 사이즈 같은 경우도 충분히 넓고 깊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텀블러 같은 거 충분히 수납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렇게 깔끔하게 닫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디지털 키 디자인 같은 경우도 살짝 뭔가 변경이 된 것 같거든요. 이런 식으로 디테일들이 살짝 개선이 되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기능 같은 경우는 열고 닫고 트렁크 이 정도 이렇게 간결하게 들어가 있어요. 보통 프리미엄 차량들 같은 경우는 크러쉬 패드의 디자인이라든지 재질들도 상당히 다양하게 꾸밀 수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전시된 플라잉 스포 같은 경우는 카본 재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나는 조금 더 클래식함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우드 트림 같은 걸 적용을 하시더라도 충분히 예쁘면서도 고급스럽게 꾸미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글로브 박스는 이 정도의 수납 공간을 가지고 있고요. 보통의 수입차의 글로브 박스 정도의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옵션이 조금 더 더해져 있어서 네임 오디오가 들어가 있거든요. 기본 트림 같은 경우는 뱅앤올룹슨이 들어가고요. 여기서 추가를 했을 경우에는 네임 오디오로 선택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스피커가 진짜 미친 게 출력이 네임 오디오 기준으로 무려 2200W라고 합니다. 보통의 차량들 같은 경우는 좀 고급 스피커가 들어갔을 때 한 750에서 800W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플라잉 스포는 2200W의 오디오가 들어간다는 게 상당히 놀랍습니다. 지금 이 차량을 따로 이제 시동을 킬 수가 없어서 정확하게 사운드 시스템을 들려드릴 수 없는 게 너무 아쉽기는 한데 아무튼 제가 타볼 수 있다면은 그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트의 착자감 같은 경우도 현재 이 차량은 자동 온도 조절 시스템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뭐 시동을 따로 켜서 확인을 할 수가 없지만 지금 살짝 덥거든요. 이랬을 경우에 시동을 켜고 주행을 했을 때 이 운전자의 온도라든지 습도들을 정확히 모니터링을 해서 알아서 온도 조절도 해준다라고 하기 때문에 내가 쇼퍼 드리븐으로 운전을 하더라도 뭔가 오너 드리븐 느낌으로 주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참고로 시트 같은 경우는 버킷형 같아 보이는 일반적인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착자감은 상당히 부드러운 편에 속합니다. 이 최고급 나파 가죽과 함께 알칸타라가 같이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이 안쪽에 보시면은. 근데 이 알칸타라 쪽이 쿠션감이 지대로입니다. 거의 안마의자 수준으로 정말 푹신하게 들어가 있어요. 와, 그리고 시트 조절부도 상당히 디테일하게 들어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요트 조절 외에도 설정을 할 수 있다는 것도 프리미엄 브랜드다운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지금 1열은 제 운전 시트 포지션으로 맞춰둔 상태이고요. 요랬을 때 레그룸은 거의 2뼘 가까이 나옵니다. 보통의 이런 하이엔드 차량들 같은 경우는 실내 공간이 조금 협소한 경우가 많은데요. 이 플라잉 스퍼는 그랜드 투어링답게 실내 공간은 정말 잘 빠져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랜드 투어링 차량답게 옵션도 상당히 뭐가 많은데요. 일단 이게 다기능 암레스트인 줄 알았는데 다기능은 아니고 이렇게 좀 두꺼운 형태의 암레스트가 내려옵니다. 그리고 안쪽에는 수납 공간이 있는데요. 보통 이 정도 하이엔드급의 차량들은 수납 공간이 좀 협소한 경우가 많은데 1열과 마찬가지로 2열에서도 수납 공간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컵홀더 사이즈도 꽤 큰 편에 속하고요. 벤테이가 EWB에서도 들어가 있었던 이 터치식 모니터가 동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팝업식으로 나오거든요, 이 디스플레이가. 그래서 제가 벤테이가 EWB를 리뷰했을 때 이게 3억짜리 핸드폰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플라잉 스퍼 같은 경우는 거의 4억에 준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더 비싸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이 디스플레이를 이렇게 따로 조절을 할 수가 있다는 것도 좋은 것 같고요. 매뉴얼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은 것 같아요. 다시 콘솔에 올려놓을 때에는 이렇게 딱 놓으면은 알아서 자석 형태로 들어갑니다. 독립 조절도 가능하고 2열에서 세팅을 할 수 있는 것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B필러 쪽에도 이렇게 송풍구가 자리 잡고 있고요. 1열과 마찬가지로 2열 시트도 상당히 디테일하고 다양하게 시트 포지션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사지 시트도 같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좀 장거리를 갔을 때 편안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 차량이 5인승이 아닌 4인승이거든요. 그리고 후륜 구동 베이스의 4륜 구동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센터 턱은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상당히 높아요. 제 기준으로 거의 한 뼘 반 정도의 센터 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는 화장 거울이 같이 들어가 있는데요. 와. 안녕하세요. 제가 이렇게 보이네요. 아무튼 이렇게 화장 거울도 같이 들어가 있고요. 또 파노라마 선루프 같은 경우도 1열과 2열이 이렇게 독립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호에 맞춰서 세팅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라고 느껴집니다. 자, 이렇게 벤틀리의 4세대 더 뉴 플라잉 스퍼를 보았습니다. 가격 같은 경우는 오늘 공개된 스피드 기준으로 3억 7천이고요. 여기서 퍼스트 에디션이라고 옵션이 조금 더 더해진 차량은 4억 4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정말 억대의 가격대를 가지고 있는데요. 놀라운 점은 올 한 해에만 플라잉 스퍼가 국내에서 무려 75대가 팔렸다고 합니다. 그만큼 한국에서의 벤틀리의 인기는 정말 핫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럼 다음 리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 빵.